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이번 주말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정도만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봐야 할 건 훨씬 더 큽니다. 삼성전자는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시장이 박수를 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크게 흔들렸고 반도체 고점 논란이 터졌고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까지 붙었습니다.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흔들리고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시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는 이상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걸 단순히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가는 장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더 높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돈을 많이 번 건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 있는지, HBM과 AI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AI 서버용 SSD와 낸드, D램까지 묶어서 진짜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를지 빠질지를 맞히는 영상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89조 실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시장은 그 좋은 숫자에도 만족하지 않았는지, AI 투자 우려는 정말 삼성전자의 악재인지 아니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다음 기회를 보여주는 신호인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주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중요한 건 실적 발표가 끝났느냐가 아닙니다. 실적 발표 이후 시작된 하반기 검증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 89조 실적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결코 약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를 놓고 봐도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적이고, AI 데이터 센터 확산이 D램과 낸드 가격, 고부가 메모리 수요에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 바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흔들렸고 투자자들은 실적 피크아웃과 AI 투자 둔화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나온 실적보다 다음 실적을 먼저 봅니다. 이번 분기 숫자가 좋았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시장은 곧바로 그 다음 숫자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89조 4천억 원을 벌었다면 시장은 묻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는 더 벌 수 있는지, 4분기에도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 내년에도 AI 수요가 꺾이지 않고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익률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린 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실적 이후 시장의 기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말 내내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졌으니 뭔가 큰 악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정도 실적이면 무조건 올라야 하니까 지금 전부 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은 좋은 실적과 높은 의심이 동시에 있는 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반응하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내면 시장이 비교적 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좋고 이익이 늘고 주가도 따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커졌고 시장의 기대도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실적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을 얼마나 오래 벌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일회성 정점인지 아니면 AI 인프라 확산이 만들어낸 구조적 이익 증가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하반기 검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분기 실적은 체력 증명이었고 3분기와 4분기는 지속성 검증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강할지, 서버 수요가 이어질지, AI용 제품 비중이 올라갈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들지, HBM과 고부가 메모리에서
고객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시장은 이제 이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이번 실적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실적은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증거가 얼마나 빨리 쌓이느냐입니다. 여기서 AI 투자 우려를 같이 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논쟁은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 서버, 전력 인프라, 고성능 메모리까지 한꺼번에 투자해야 하니 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고 투자자들은 이 돈이 언제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려는 삼성전자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면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느려지면 서버용 DRAM, NAND, SSD, HBM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익 전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우려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AI 투자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말은 동시에 AI 투자가 실제로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으면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GPU와 서버를 사지 않으면 감가상각 걱정도 없습니다. AI 서비스에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투자 회수 논란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AI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AI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AI 투자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누르는 압제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거대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빅테크가 이 투자를 멈추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따지면서도 계속 이어가느냐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 투자 우려와 AI 수요 붕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AI 투자 우려는 빅테크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서 수익화 속도를 시장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반면 AI 수요 붕괴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로 줄고 서버 발주가 감소하고 메모리 주문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둘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시즌과 빅테크의 투자 계획,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업황 코멘트, 그리고 삼성전자의 AI 관련 제품 출하 흐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 빅테크가 AI 투자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유지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나며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투자 축소 신호가 나오고 서버용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고객 발주가 약해진다면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 피크아웃을 더 강하게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우려를 무조건 압제로만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기회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검증입니다. AI 투자가 멈추는지 아니면 비용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투자 안에서 HBM만이 아니라 DRAM, NAND, 기업용 SSD, AI 서버용 스토리지까지 얼마나 넓게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PM1763 뉴스가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인프라와 고성능 컴퓨팅 서버 환경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 PM1763의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PCIe 6.0 기반의 기업용 SSD이고 9세대 VNAND와 4나노 컨트롤러 그리고 AI와 고성능 서버 환경을 겨냥한 성능 개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나왔다는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AI 서버는 GPU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HBM만으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고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 반도체를 볼 때 HBM만 봅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AI 인프라는 HBM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AI 서버에는 고성능 DRAM이 필요하고 대용량 NAND가 필요하고 빠른 기업용 SSD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효율과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를 앞세운다는 건 삼성전자의 AI 수혜가 HBM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HBM 경쟁력만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DRAM, NAND, SSD, 스토리지, 메모리 솔루션 전체를 들고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이 넓은 포트폴리오가 다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AI 인프라 구조를 같이 보시면 왜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여러 층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앞에는 엔비디아 같은 GPU와 AI 가속기가 있고 그 옆에는 HBM과 고성능 메모리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낸드와 기업용 SSD가 있고 서버 전체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D램과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병목은 한 곳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연산이 빨라지면 데이터 이동이 병목이 되고 데이터가 커지면 저장 장치가 병목이 되며 서버가 많아지면 전력 효율과 열 관리도 병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넓은 영역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메모리 전체와 낸드, 기업용 SSD까지 묶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단일 제품이 아니라 전체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M1763 뉴스는 단순한 제품 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전체에서 다시 자신을 증명하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신호가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HBM 의심을 조금씩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삼성전자에게 요구하는 더 높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은 이제 그 실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AI 관련 제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고객 신뢰가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보려 합니다.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는지 봐야 하고 D램과 낸드 가격 흐름이 꺾이지 않는지 봐야 하며 HBM과 AI 메모리에서 고객 검증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가 실제 고객 수요로 연결되고 기업용 SSD와 낸드 사업이 AI 인프라 확산 속에서 얼마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파운드리 부담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아무리 강한 실적을 내도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가 계속 커지면 시장은 할인 요인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들고 메모리 이익이 더 강하게 올라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하반기 검증은 단순히 주가가 반등하느냐가 아닙니다. 이익의 지속성, AI 제품의 확장성, 고객 신뢰 회복, 비메모리 부담 완화까지 같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으니 이제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좋은 실적의 상당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다음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에도 빠졌으니 끝났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주가가 흔들렸다고 해서 기업의 이익 체력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AI 투자 우려가 나왔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HBM 의심이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D램, 낸드, SSD 포트폴리오 전체가 무의미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끝난 종목도 아니고 아무 걱정 없이 무조건 들고만 가면 되는 종목도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강한 실적을 낸 뒤 더 높은 검증대에 올라선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흥분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좋은 실적에 취해서 무리하게 몰빵할 필요도 없고 주가가 흔들렸다고 공포에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질문에 어떤 증거로 답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전망을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는 신호가 빅테크 실적 시즌에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D램과 낸드 가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HBM과 AI 메모리 고객 검증 뉴스가 나오며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가 실제 수요로 연결된다는 평가가 붙으면 삼성전자는 다시 강하게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2분기 실적을 일회성 정점으로 보지 않고 AI 인프라 확산이 만든 구조적 이익 증가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 상승을 탄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D램, 낸드, SSD, 고부가 메모리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의 조정이 실적 붕괴가 아니라 높아진 기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도 단순 낙폭과대 반등이 아니라
아니라 하반기 실적 검증을 통과하는 재평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당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시장의 의심을 소화하는 흐름입니다. 이번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증거가 많습니다. 하반기 이점망, AI 투자 지속성, HBM 고객 검증, 낸드와 SSD 수요, 파운드리 부담까지 한 번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과 흔들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등하고 AI 투자 우려가 다시 나오면 밀리고 미국 반도체가 강하면 따라가다가도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조급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루 반등했다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이 더 높은 증거를 요구하는 구간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주분들은 이 기간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저점을 지키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 그리고 하반기 이 추정치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아도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힘을 모으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는 AI 투자 우려가 실제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빅테크가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를 낮추겠다고 말하거나 AI 서버 주문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리 약해지면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 피크아웃을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HBM 고객 검증이 지연되고 파운드리 부담이 계속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약해지면 삼성전자는 좋은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더 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한 물타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가격에나 더 사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좋은 회사도 시장의 의심이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핵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삼성전자의 이익 체력과 AI 인프라 수요를 기준으로 보되 단기 물량은 수급과 가격 기준이 무너지면 관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도 위험하고 무조건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실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실적은 분명히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강한 실적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이번 주말에 내 보유 이유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국민주라서 들고 있는지, 메모리 사이클을 보고 들고 있는지, AI 인프라 확산을 보고 들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물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물량이라면 하루 이틀의 주가 흔들림에 전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89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는 체력은 가볍게 볼 수 없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증거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약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나빠지고 미국 반도체가 재차 흔들리며 AI 투자 우려가 더 커지는 흐름이 나오면 단기 물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모든 변동성이 공포가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같은 하락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숫자만 보고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89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주가가 많이 흔들린 뒤라 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삼성전자의 다음 증거를 요구하는 구간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분할이 맞습니다. 공포가 과도하게 눌린 자리에서 소량을 보고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버티는 흐름을 확인한 뒤 추가로 보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반등이 추세로 바뀔 때 다시 한번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투자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몰빵이 위험합니다. 빅테크 실적 시즌과 AI 케이펙스 코멘트, 미국 반도체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도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진입을 잘못하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합니다. 주말에 할 일은 월요일에 무조건 산다는 결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가 나오면 얼마만큼 들어갈지 정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급락장에서 선택권입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가 흔들리면 고점 보유자는 두 가지 충동을 동시에 느낍니다. 더 빠지기 전에 줄이고 싶고 동시에 더 사서 평단을 낮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기준 없는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고점 보유자는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익 전망을 유지하는지, AI 인프라 투자 우려가 실제 수요 둔화로 이어지는지, HBM과 AI 메모리 고객 검증 신호가 나오는지,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 뉴스가 실제 시장 평가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확인되면 평단 조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손실을 하루빨리 지우는 게 아니라 계좌가 다시 살아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주가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건 내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주말 삼성전자에서 꼭 봐야 할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89조 실적은 끝이 아니라 하반기 검증의 시작이고, AI 투자 우려는 악재이면서 동시에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놓치면 해석이 계속 흔들립니다. 실적이 좋았으니 무조건 간다는 것도 틀릴 수 있고, AI 투자 우려가 있으니 끝났다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익이 이어지는지, AI 투자가 계속되는지, 메모리 가격이 버티는지, HBM과 AI 메모리에서 다시 신뢰를 얻는지, 그리고 AI 서버용 SSD와 낸드까지 묶은 인프라 스토리가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보려는 겁니다. 이 증거들이 쌓이면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증거들이 약해지면 좋은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긴 검증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할 자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89조 실적, AI 투자 우려,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 뉴스, HBM 경쟁력 논란, 메모리 가격 흐름,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 외국인 수급, 레버리지 ETF 변동성이 하루 안에 뒤섞이기 때문에 바쁜 본업 속에서 이걸 혼자 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안정되는지 봐야 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도 봐야 하며,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이익 추정치와 빅테크 AI 투자 계획, 그리고 삼성전자의 AI 인프라 제품 뉴스가 실제 수급으로 연결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지수 전체를 흔들고, AI 투자 우려 한 줄에 반도체 대형주가 출렁이며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은 곧바로 그 다음 증거를 요구하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포와 기회가 동시에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89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은 분명한 체력이고, PM1763 같은 AI 서버용 SSD 뉴스는 삼성전자의 AI 수혜가 HBM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묻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지, 메모리 가격이 버틸 수 있는지,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전체에서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는 결론을 먼저 정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가 끝났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무조건 간다고 흥분하지도 마십시오. 하반기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안정되는지, 빅테크 AI 투자 우려가 실제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지, PM1763 같은 AI 인프라 제품 뉴스가 시장의 재평가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의 89조
실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논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계속 꼬인다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별개로 단기 대응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려도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